네, 안녕하세요. 제국주의 열강 공부할게요. 산업혁명 이후 교과서는 153쪽. 일단 제국주의가 뭔지 알아야겠죠. 제국주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나라를 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큰 나라로. 그러려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식민지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옛날에 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로마 제국 있었었죠. 근데 이 19세기 후반의 제국주의의 특징은요. 동그라미 1번 4개 그려 있는 보면 자본가, 군인, 선교사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됩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이 제국주의는. 그래서 식민지가 왜 필요하냐면 물건 팔아 먹으려고 이 자본가 그 공장주의 있죠. 그래서 군인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는데 겉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왔다. 선교사는 그런 거를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면 완전 약 파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인들은 스스로 또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일단 신의 뜻이다. 그래서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이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약소국, 약하고 작은 나라가 약소국이죠.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왜냐하면 그런 것을 사회 진화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진화론은 과학이잖아요. 근데 사회도 진화론 대로 되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과학 법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니까. 인간 세계도 자연과학처럼 적용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적자 생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바로 백인이라고 본 거예요. 자기네들이 과학기술도 제일 발달되어 있고 문명도 제일 잘 이루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나아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민족이 미개하다. 저것들은 미개해. 잘 모르는 게 이제 미개한 거잖아요. 그리고 식민지로 삼아 얘들을 문명화시켜야겠다. 우리가 좀 가르쳐줘야겠다. 일본도 우리 조선의 식민지 삼고서 이런 말 했잖아요. 조선 사람들은 열등해서 우리가 좀 가르쳐주려고 온 거야. 그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무튼 이런 걸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일본도 유럽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속일 걸 속여야지. 생각을 키워요. 자료 1번에 보면 그 세실 로즈라는 사람인데 세실 로즈가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를 지금 붙여 거인이 돼가지고 끝에서 세로로 지금 이렇게 가로로 이제 연결하고 있죠. 이 사람은 식민지가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국민들이 지금 피비린 날은 네 나라로부터 구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 지금 실업자 집단이에요. 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는 건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죠. 쉽게 얘기하면. 세실 로즈는 그 뭐지? 드비즈 상가 그거 주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뭐지? 그 소유권에 영국이 한 90%인가 뭐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 다이아몬드는 비싸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싶잖아요, 솔직히. 그게 뭐 가격을 떠나면 그렇죠. 근데 다이아몬드 조그만 것도 100만 원, 20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서 이 세실로즈 회사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독점화시키.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그 채집하는 노동자는 진짜 동물보다 더 못되게 가혹하게 이제 그 부려먹은 거죠. 그게 여러분 이때만 한 게 아니라 20세기에도 그랬어요. 20세기에도. 어쨌든 그건 넘어가고 제국주의의 정당화 자료 2번 키플링 이 시인인데 어떤 시를 썼냐면 백인의 짐을 져라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라 최정예 부대인가? 군인 보내라는 얘기 같죠?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역경의 길이 어디냐면 아시아 아프리카로 보내라는 뜻이에요.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기 위해 이들의 욕구는 문명화되는 거의 욕구래요. 그러니까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죠? 절반은 악마와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 이 원주민 얘기입니다. 원주민이 악마와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니까 덜 자랐죠. 어리다는 것은 어리석다라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어리다. 아주 힘겹게 시중을 들기 위해. 보면 이게 지금 미국이죠? 위에는 영국 같은데, 이제 식민지인들이 이제 짐을 쓰고 이제 길을 가고 있죠. 역경의 길을. 그렇죠? 근데 사실은 반대죠. 반대죠. 원주민들이 백인들의 욕구를 위해서 노동을 하고 있고, 그쵸? 그런 건데. 다음. 열강의 경쟁.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식민지 획득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니까 이때 제국주의는 여러분 산업혁명을 한 국가들이 먼저 됐어요.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독일,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죠. 영국은 삼시 정책. 이 시는 여러분 그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요 세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여기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곳. 그 다음에 독일은 산비. 보면 여기 보면 베를린, 그 다음에 비잔티움, 그 다음에 바그다드.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지역을. 자기의 어떤 영역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죠. 영국이 훨씬 많죠, 근데? 독일은 약간 늦게 시작했거든요. 제국주의가. 왜냐면 산업화를 늦게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독일은 통일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통일이 늦게 됐죠. 이탈리아 다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도 늦게 시작했거든요. 프랑스, 중간에 프랑스가 뺀 건데 프랑스는 알제리를 거점으로 사하라 사막에서 마다가스카르를 연결하는 횡단 정책. 이거 여기 이게 마다가스카르죠. 그렇죠? 여기 섬, 아프리카 옆에 섬 있죠. 여기 동쪽에 섬. 그 다음에 어디겠어? 알제리가 대충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모로코, 여기가 알제리죠. 이렇게 가는 요선. 이렇게 간다. 횡단하는 거죠. 아프리카 횡단. 가로 횡단이니까. 요 정책.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제국주의 정책이죠. 근데 여러 어때요? 이렇게 하면 충돌하게 돼요. 충돌. 아까 세실로즈가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이게 다리 버리고 거인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영국은 종단 정책이라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지금 겹쳐요. 그러니까 서로 겹치니까 어떻게 해요? 협상이 안 되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에서 제국주의 등장하기 전부터 유럽 상인들이 몰려왔다. 19세기 들어서야 그 중국으로 이제 왜냐면 중국이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 옷 한 장씩만 팔아도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옷 한 장씩만 팔아도 어때요? 돈이 엄청 많이 벌겠죠. 그쵸? 그래서 일단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프랑스는 영국에게 져요. 약간 져서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세력을 확장해. 인도차이나는 주도에 보시면 여기 중국, 인도와 차이나가 중국이죠. 이 사이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미얀마 옆에 있는 여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캄보디아랑 라오스가 전쟁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짧게. 이 지역이 인도 차이나 반도고 여기가 프랑스가 지배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이제 식민지로 삼았고, 그래서 고무가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 항공기 그게 타이어 바퀴가 당시 고무로밖에 안 됐어요. 태평양 여러 섬에도 진출했다. 영국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보면 영국 국기를 좀 닮았습니다. 독일은 마셜 제도, 캐로라이 제도. 미국은 필리핀캄. 그래서 여러분 그 어학연수 하려면 좀 싼 데가 이제 필리핀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그냥 국제고등학교, 국제중학교를 그냥 가더라고요. 국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방학 동안에 그 썸머스쿨 같은 게 있어요. 그 겨울방학에도 그 국제고랑 국제고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19박 20일인가? 그 국내에서 하는 어학연수부죠. 근데 가격이 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외국 가는 것보다는 싸긴 한데 그도 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비싸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 세계를 지금 나누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한마디로 땅땅 먹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이 처음에 이제 산업혁명이나 시민혁명이랑 과학기술 이런 발달해서 먼저 자기 나라를 좀 힘 있게 한 다음에 세력을 팽창한 거죠. 아프리카 볼게요. 아프리카는 리빙스턴과 스탠리,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탑원가예요. 이 사람이 콩고 이런 데 들어가요. 아프리카의 열대 우림 지역이라고 들어봤죠. 1학년 때 배웠잖아요. 열대 우림 지역. 열대 기후의 우림, 비우자잖아요. 항상 비 오르고 스쿨이라 해가지고 거기는 말라리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모기 물리면 죽어요. 근데 그게 19세기인가 20세기 초반에 그 예방약이 나옵니다. 그거 나오면서 그거 맞고 들어가니까 이제 안 죽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침략이 이제 19세기 후반 리빙스턴 스탠리 이후에 이제 나타나게 됐고 스탠리는 원래 신문 기자예요. 그래서 리빙스턴 찾으러 간 미국 기자인가 그럴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탐험가였는데 사실은 뭐 돈을 지원해 줬지 않았을까요? 탐험해 보라고 한번 돈 되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이 벨기에에서 이 콩고 지역을 우리가 갖겠다. 콩고가 커요, 굉장히. 그래서 네오포드 2세라는 사람이 이제 벨기에 왕이 하겠다니까 유럽이 뭐 네가 갖는다고? 잠깐만. 야 그럼 안 되지. 이거 먼저 회의를 해봐. 그래서 베를린 회의를 열어요. 여기서 먼저 그러면 획득하고 원주민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면 그 땅은 네가 다스린다. 우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땅 떠먹기에 이게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설명했듯이 영국은 종단 정책, 종당이 세로입니다. 여러분 세로. 그래서 아까 삼시 정책 기억나시죠? 카이로, 케이프타운. 그래서 여기 이 영국은 종단 정책. 단은 끝단이잖아요. 종은 아마 윗종인가? 그럴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카이로에서 여기 케이프타운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제 내려간다. 프랑스는 이제 반대로 횡단. 알제리에서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둘이 겹치죠. 그렇죠? 횡단. 종단하고 횡단이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둘이. 그래서 둘이 처음에 부딪히니까 전쟁을 이제 해요. 이게 파쇼다라는 곳에서. 파쇼다가 이게 수단이 있습니다. 파쇼다. 여기서 부딪히니까 이제 전쟁하려다가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 뭐더라? 유대인 장교에 대한 드레피스 모함 사건인가? 그게 터져가지고 그 프랑스가 내분 상태였었어요. 거의 내란 직전까지 가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내란을 했다는 바가 있고 아니다. 그 선거를 그 투표권 조작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의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 좀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다, 죄가 없다라는 이게 바로 나눠졌잖아요. 크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것처럼 프랑스도 그 드레피스가 죄가 있다, 죄가 없다 가지고 크게 싸웠어요, 진짜. 그건 진짜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과 전쟁을 못 하는 거였어요. 내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양보해줘요. 그러면 여기 보면 프랑스의 양보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영국이 프랑스를 되게 잘해줍니다. 프랑스 되게 잘해줘요. 양보해주니까. 그래서 독일하고 나중에 전쟁을 해요. 1차,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한 팀입니다. 얘들은. 후반에는 이제 19세기 후반,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늦게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늦게 끼어들었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미 거의 다 먹었죠. 식민지를 먹었다는 것은 없고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들 데가 없어. 그 약간 삐진 거예요. 얘네가 우리 끼어들라니까 이제 없으니까. 독일은 모로코를 들어서 프랑스와 대립했고, 그러니까 독일이 영국과 프랑스와 안 친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니 이제 세계정복 할래 했더니 영국과 프랑스가 다 침발라 놓은 겁니다. 다 뭐 이렇게 다 건드려 놨어. 그러니까 독일이 열받죠. 아무튼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나이베니아랑 에디오피아 제외하고 다 식민지가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